상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상따를 누구나 할 수 있다. 이유를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물론 무섭습니다. 상따는 무서워요.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 게 편하지 고층에 있으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섭거든요. 공포감 때문에 다른 거를 판단할 여력이 없어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싶지, 이런 고점 상따 라인에서 매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찾고 이유를 찾으면은 여러분들이 상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근거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한강이나 예스24 오늘 노벨 문학상 이슈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갔거든요. 전일부터 이 기사를 뉴스를 본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이슈들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예스24를 차트를 딱 보면 이 차트가 작업이 되어 있다. 정말 말해서 매집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 차트 분석 하나하나 해드릴 테니까, 개인들이 아니라 주포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강한 호가를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 들고 상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본 건 맞지만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이 차트만으로 봤을 때 매집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일정 부분, 100%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 우리가 유추를 해낸다면 조금 더 자신 있게 매수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저도 매수를 했고, 그 관점을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 분석했던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차트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는 지금까지 계속 영상에서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오늘 다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예스24라는 종목은 여기서 기준 양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연속적으로 이틀 동안 양봉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양봉 이후에 N자형 마무리가 되고, 이런 추세선도 행보로서 돌파하면서 또 양대 양봉이 나오고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하락이 나왔어요. 이 종목의 추세는 이 라인을 우리가 꺼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라인. 이 라인을 꺼볼 수가 있고, 단기로 볼 때는 이 추세를 또 꺼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상승해야 되는 게 맞죠. 여기서 상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상승을 못하고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이 구간 동안의 차트의 패턴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기간 조정으로 나왔고, 이 구간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될 자리에서 그 수렴의 끝이 났다. 여기서 상승이 나올 자리는 여기서 상승해야 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수렴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앞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패턴들이 삼각 수렴형, 수렴형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날아가는 패턴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참고가 될 거예요.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이 구간에서 5거래일 동안 박스를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5거래일 동안 박스를 만들었죠. 여기도 5거래일 동안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 5거래일 동안 박스를 만들고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나와야 돼요. 추세도 이렇게 넘었고, 여기도 추세가 이렇게 넘었고, 요 박스를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여기서도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 똑같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차트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이평선에 대한 지지력이 없습니다. 제가 21선이나 61선을 뭐라고 했습니까? 기준선과 생명선이라고 그랬죠. 21선과 61선을 잘 봐야 된다. 21선은 기준선이고 61선은 생명선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 21선과 61선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이평선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모든 종목이 다 이평선을 기준을 잡고 주포들이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이평선의 신뢰도를 주고 매집을 하는 종목도 있고, 21선과 61선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고 움직이는 차트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케이스라고 보여져요. 21선이 이렇게 지지를 받거든요. 이런 라인 지지해주고, 여기도 지지해주고, 여기서 막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21선은 다 이탈을 시킵니다. 21선에 대한 지지력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걸 1차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61선 위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좋은데 61선을 이탈을 합니다. 이탈하고 밑에서 박스를 만들죠. 여기는 61선을 위에서 박스를 만듭니다. 이렇게 바로 상승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이탈이 나왔어요. 차트를 조금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이 구간을 생각을 하고, 이 구간을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아마 손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론으로 차트를 보는 거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구간은 21선, 61선을 이탈한 상태에서 이 구간에서 형성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추세선을 꺼보면 이 이탈한 자리가 딱 여기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지지가 나오는 거죠. 일반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61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승해야지. 근데 61선 이탈하니까 손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61선 이탈하면 생명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손절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이론이 맞는 겁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적용을 시킬 때마다 종목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변수가 많이 작용을 하고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차트는 이탈을 시키고 추세를 살려놨기 때문에 한 번 더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 거래량을 보면은 전혀 거래량이 터지질 않았습니다.
이탈할 때 거래량이 터지질 않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거래량이 전혀 터지지를 않고 조정을 받았어요. 추세가 깨지고 이탈이 나와서 하락이 나올 것 같으면 거래량이 증가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거래량이 줄어야 되나요? 이 부분도 기술적 분석에서는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거래량이 발생을 하질 않았어요. 즉 매도세가 많이 나오지를 않았다. 여기서 뭔가 하나 터질 수 있겠구나. 이런 뉴스가 나온 거예요. 뉴스가 나왔으면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침에 호가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아침에 분차트로 들어가서 보니까 전일 급락이 나왔는데 저점을 찍어놓고 행보를 쭉 하고 마감을 했어요. 아침에 이제 이 기사를 보고 상따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상따를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거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물량이 한번 싹 돌아가고 일단은 상따를 했습니다. 이렇게 상따를 했고,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차트를 잘 보셔라. 차트가 만들어져 있다. 지금 상치가 않다라는 명분을 찾으면은 아침에 상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점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슈가 강하게 터뜨려지면 상따를 하는데요. 그렇게만 하기에는 일반 투자자들이나 하기는 힘들어요. 차트 분석을 조금 더 열심히 해보시면 이런 구간에서 나오는 흔적들이나 이런 구간에서 나왔던 흔적들이나 이런 구간에서 한 번 더 마지막까지 물량을 털어내는 이런 엄봉, 이 엄봉이 터졌지만 이런 추세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아준다는 점. 60일선을 이탈을 했지만 이 종목은 60일선을 지지하고 상승하는 패턴이 아니다 라는 걸 여기서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삼각수렴형, 최근에 삼각수렴형에서 급등 나오는 패턴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화제약 영상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면은 이해가 갈 거고, 수렴형을 만들고 급등이 나왔죠. 7% 갭을 띄우고 상승을 했지만 예스24는 그냥 점 상한가로 가버렸기 때문에 잡기는 쉽지가 않다. 미리 공부가 되어 있고 일정 부분 예상을 했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슈를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빨리 차트를 열어보고 매집의 흔적이 있느냐, 뭔가 차트가 패턴을 만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패턴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 큰 물량은 아니더라도 소량이라도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연습을 하시고 한번 도전을 해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라인들을 꼬리 달린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다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 정도로 좀 보시면은 될 것 같다. 캔들 그리나 이평선, 지지와 저항, 추세, 주추세, 이런 것만 알아도 기본적인 패턴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주식 매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뉴스 분석이 중요합니다. 이슈를 분석해야 이 종목에 대한 상승 여력을 알 수가 있지만 뉴스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차트 분석, 이 종목에 대한 주포들의 움직임, 핸들링,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해볼 수 있다면 내가 매수하는 데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 근데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계속 차트를 공부하면서 패턴을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이게 눈에 익습니다. 급등하기 이전에 이 종목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고 차트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다. 상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은 이전의 흐름을 보면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상단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단의 조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장주여야 되고 또 이등주가 따라오느냐, 뭐 이런 기타 등등 제반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뭐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또 따로 상따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슈가 터졌을 때 흘리지 마시고 그 이슈를 분석하시고 거기에 해당 종목을 차트에 대한 패턴을 정확하게 보셔라. 차트에서 뭔가 수상적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지지할 때 지지하고 거래량이 줄어들 때 줄어들고 터질 때 터지고, 이러면 그 종목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에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